네, 글쎄요. 그 BPC는 교육과정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자바로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컨커런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와스죠. 자바 2 와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 패턴, 그리고 이제 제품 관련돼서 좀 내부적인 아키텍처라든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일단 자바 랭귀지 자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좀 기본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서버 사이드 관련된 부분만 중심으로 볼 거고, 시간은 자바 랭귀지 베이식을 하는 시간은 아직까지 뭐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좀 전에 교육을 해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굉장히 교육 효과가 떨어져서 일단은 한 뭐 3번 정도 그 정도 분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커런시 부분이 떨어져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컨커런시 부분이 한 2타임 정도 될 것 같아서 2타임이나 3타임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바 언어 부분을 다 뺐고요. 일단 자바 랭귀지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랭귀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자바 랭귀지 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라든가 유틸리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 BPC 실원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본 토대를 갖추는데 포인트를 두고, 뭐 라이브러리나 유틸리티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혼자서 더 찾아봐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하는 데다가 포인트를 주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일단 뭐 PT 자료 준비하는 데도 사실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교육자가 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단 PT를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각 중간중간에 퀴즈라든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현장 나와서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고 이제 자바 언어 기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게 가장 흔히 이제 자바 언어 얘기할 때, 자, 그럼 자바 언어의 어떤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짝 훑어보고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이렇게 훑어보기로 했고요. 여기 URL인데 URL 가보면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타임라인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라는 랭귀지가 자바는 이제 랭귀지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은 뭐랄까 실행 환경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오퍼레이팅 인바이러먼트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배경이 되었던 거는 그린 프로젝트라는 게 선에서 일단 시작을 1991년 굉장히 이런 시기에 했었고요. 그린 프로젝트라는 것은 취지가 어떤 셋업이라든가 어떤 뭐 TV 같은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랄까? 일종의 뭐 요즘 생각해보면은 약간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쉽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C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랭귀지가 어렵다,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리커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샌드박스 안에서 동작하는 랭귀지, 그리고 쉬운 랭귀지,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좀 이렇게 객체지향적인 랭귀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리퀘어먼트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따라서 조금씩 뭐 진화를 했어요. 처음에 랭귀지 이름이 선에 무슨 랩 가쪽에
참나무가 있었는데, 참나무 맞네. 오옥이 참나무인가? 어쨌든 오옥트리에 따가지고 이름을 오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옥 자체가 이미 뭐 등록돼 있고, 딴 데서 다른 랭귀지 이름이 오옥이랑 이미 옛날에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자바로 바꿨다고 하고, 카페에서 아마 이게 알겠지만 자바라는 카페가 이제 저기도 있잖아요. 자바시티. 그거 자바예요. 그냥 커피 마시다가 자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한 거고. 그래서 95년에 그 자바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되고요. 이때가 뭐 한창 이제 모자이크가 브라우저가 막 나와가지고 모자이크에서 그 스피노프한 그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막 굉장히 그 돌풍을 불러오던 시기였고, 그래서 넷스케이프가 갑자기 뭐 벤처로 뜨면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을 때였고, 그 당시에 이제 선에서는 넷스케이프가 경쟁할 제품으로 핫자바라는 걸 내놨는데, 핫자바라는 브라우저를 내놨는데, 그게 바로 자바 랭귀지에 기반한 거였고, 핫자바는 지금은 이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죠. 핫자바에서 핫자바를 죽고 자바만 살아남은 셈이고, 그래서 95년에 1.0 알파 3인가 뭐 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대중한테 우리나라에서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1.0 알파 3인가 그게 아마 95년 여름에 나왔었고, 실제로 96년 초에 JDK 1.0이 공식으로 리리스됐습니다. 그리고 1.0 뭐 JDK 1.1이 97년에 리리스됐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자바가 새로운 버전들이 리리스가 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자바 버전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게, 일단 처음에 자바를 접하는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99년에 JDK 1.2가 리리스 됐는데, 이게 약간 이제 마케팅 하이브인데, 이게 우리는 이제 자바 1에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들었다. 자바 랭귀지의 새로운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바 2다. 그래가지고 JDK 1.1을 자바 2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바 2인데 JDK는 1.2네?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JDK 버전이 그 다음부터는 자바 2 SE 1.2, 자바 2 SE 1.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현재는 버전이 6.0까지 나왔죠. 6.0. 그러니까 이게 1.2 해가지고 1.1 해가지고 2.0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1.2, 1.3, 1.4, 1.5가 나오는데, JDK 버전 1.5가 나오면서 이거를 너무 헷갈리니까 자바 2라는 이름을 빼자. 자바 2가 전부 다 버전이 가만히 있는 느낌을 주니까 윈도우 2000도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이게 자바 3가 나오면 뭐 이런 아마 고민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보이시는데, 그러면서 2004년도에 JDK 1.5가 나오면서 그냥 버전을 그냥 그 자바 5.0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해버렸고요. 실제로는 이제 J2SE로 되어 있는데 이 2조가 빠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2가 아니라 JSE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6.0.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JDK 실제 버전은 1.6이죠. 1.6이 현재 나와 있고, 그 중요한 변화는 2006년도에 자바를 오픈소스 하겠다는 게 일단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됐고, 그에 따라서 오픈 커뮤니티에서 지금 JDK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JDK6는, 그러니까 JDK 1.6은 일부가 일단 오픈소스로 이렇게 화한 거, 소스를 오픈소스화해서 라이선스를 바꿔주는 작업을 했던 게 JDK6면, JDK7, 지금 개발 중인 JDK7은 본격적으로 전체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DK6도 일부가 지금 오픈소스화 돼가지고, 현재 OpenJDK라는 사이트에서 그 메인터넌스 릴리스들은 다 지금 오픈소스 쪽에서, 오픈JDK에서 패치들이 나오고, 그 마일스톤들이 정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JSE7은 완전히 오픈소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스를 다운로드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한국에서는 접근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몇몇 국가에서만 일단 허용이 되는데, 아마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쪽인데 한국은 아마 거기 포함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차례인데,
일단 오늘 할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서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한데 몇 가지 정도 할 겁니다. 여기서 약간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일단은 컬렉션까지 아마 다루게 될 거고요.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분량이 굉장히 적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 할 거고 여기 따라서 몇 가지 퀴즈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배시간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자바 언어들을 이제 접해봤고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갖춰야 될 부분들인데 뭐 일단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죠. 일단 JDK 다운로드 받아야죠. 이렇게 java.sun.com에 가가지고 JDK를 자기한테 맞는 버전을 다운받는 게 제일 기본인 거고, 물론 이클립스라는 이런 아이디 안에 같이 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클립스 JDK 따로 다운받아야 되죠. 어쨌든 있고, 뭐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바 다큐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바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레퍼런스 API 다큐멘트가 JDK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따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로 다운받게 되어 있구나. 따로 다운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HTML 형식으로 되어 있는 API 다큐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클립스나 엔드에서는 이게 같이 또 동시에 브라우징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API 다큐멘트 내용을 정확하게 읽는 게 그 API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 사용할 때, 새로운 거 사용할 때마다 정확하게 API 다큐멘트를 읽으면서 그 클래스 정의라든가 클래스에 관련된 디스크립션이라든가 메소드에 관련된 디스크립션들을 정확하게 읽고 해야 되지, 이것을 제대로 안 읽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API 다큐멘트를 자주 읽어줘야지 해당하는 클래스에 내가 사용한 메소드가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것만으로 다음번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있는 다른 메소드들이라든가 유사한 클래스들을 평소에 알아둬야만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아이디에 지금 이클립스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대부분 이클립스 사용할 거라 생각되고, 일부는 뭐 인텔리제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EMAX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아이디가 필요하겠고요. 디버깅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C나 C++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읽어둬야 될 관련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포멀한 어떤 문서가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도 JLS하고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그 자바 랭귀지, 자바 언어의 어떤 명세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도 있는데 내 책을 누구한테 적어 하나 빌려줬더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URL에 가면 자바 랭귀지 스펙에 대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버추얼 머신에 대한 스펙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에 대한 스펙은 그 자바를 컴파일하고 나면 바이트 코드가 생기잖아요. 그 클래스랑 파일이 우리가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그 바이트 코드에 대한 명세를 포함해서 그 실행 환경에 대한 명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바 언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굉장히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별로 이제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 근데 보면은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뭐 자바든 C든 C++든 뭐 아니면 뭐든 뭐 마찬가지인데 제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 제구조에 있으면 다 배울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좀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일단